일단 2번하고 3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얘는 원래 잘 나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보통 예금 가셔서 무슨 아이고 이하나 공구를 안 바꿨구나. 이하나 공구 가서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보통 예금 없죠. 그럼 밑에다가 보통 예금 넣으시고 F2 하나 2,900 F2 국민 4,575만원 F2 신한 2,525만원. 그 다음에 여기 꼭 확인하시고 차액.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거래처 등록 가셔서 101 손이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무 말 없으면 뭘로 하시라고요? 동시. 그 다음에 101853674 대표자는 서재훈 도소매 컴퓨터 서울 은평구 가자로 165. 그 다음에 이제 1번 할 건데요. 1번은 분계 문제로도 나옵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자본화, 그 다음에 우측에 차입금의 이자 비용. 그래서 요거를 건설 자금 이자라고도 하고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시험에 건물 관련된 거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무너졌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슈화가 되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뉴스에 막 연금 거리면 시험에 연금 관련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건물이 난리잖아요. 아파트들이. 네. 그래서 요거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날짜 맞추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빨리빨리 지어요. 그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건설자금이자.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선분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단 일부를 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요, 솔직히. 그래서 그 모자른 거는 은행에서 뭐를 받아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 받으면 뭐 줘야 되죠?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빨리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요즘에 만약에 한 달 이자가 1억씩 나가. 근데 한 달 일찍 완공해갖고 팔았어. 1억이 굳잖아요. 그리고 그 1억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시험하고 연관된 거는 요 건설자금 이자인데 요거의 특징은 일단 기간이 1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란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자 비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를 이자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건물의 원가에다가 뭐 할 것이냐 포함할 것이냐. 근데 우리 회계는 이자로 처리하지 말고 건물의 원가에다가 뭐 해라 포함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이게 나와야 돼요. 이자 비용 아니네. 그러면 이자 비용 감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여기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이 완공됐어요? 짓고 있어요? 짓고 있죠? 짓고 있는 중인 거 뭐라 그랬어요?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건설 자금 이자.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는 요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그 건설자금 이자가 아니고 아직 완성 안 됐죠? 완성 안 된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자금 이자가 아니고. 잠시만요. 왜 갑자기 또 명칭이 건설 중인 자산 써놓고도 헷갈려 버리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200만 원을 뭐 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돼요. 라고 문제 읽고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자산이니까 어디 가면 있어요?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큰 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와야 돼요. 순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기말 틀렸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틀린 게 기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세 개만. 그래도 얘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한다 그래서 100% 맞힌다 이렇게 설명 못 드려요. 왜냐면 종류만 10가지가 넘어요. 예. 그래도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100%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근데 7, 80%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가 딱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도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할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정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이자 비용 얼마라고 있죠? 500 있죠. 제가 아까 여기에다 뭐라고 썼어요? 증가 감소, 감소. 그럼 500에서 200 감소시키면 얼마 되죠? 300. 고치시고. 왜 고치는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한 장짜리 보시면은요, 몇 장짜리요? 한 장짜리. 그 한 장짜리 보시면 손익계산서 제일 밑에 요게 써 있어요. 당기 순이익.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손익계산서가 바뀌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라고 쓰여 있죠? 142, 755, 빵빵빵. 참고하시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적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거에다 연결해야 돼서 그래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다음이 어디였어요?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눌러주세요. 정기분 잉여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있죠? 여기는 14075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42755죠. 고치세요. 142755 빵빵빵으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고치는 이유는 금액이 뭐 했으니까요?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한 장짜리 보시면 잉여금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는 건 다음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180 755 빵빵빵을 또 적어요. 외워서 넘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해본 결과 외운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됐고 또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하십시오. 여기 제일 마지막이 어디예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여기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죠? 여기가 178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적은 건 뭐였어요? 18075였죠? 또 고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건설 중인 자산 얼마 늘려야 된다 그랬죠? 200. 그러면 여기 보시면 9,900으로 되어 있어요. 200 더하면 얼마죠? 1억 100이죠. 그래서 1억 100으로 고치세요. 그리고 꼭 금액 고치신 다음에 엔터 꼭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고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보면 돼요. 대차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러면 맞았을 확률 99%. 근데 왜 제가 100%라고 안 하냐면 제가 대차 차익 안 뜨면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순서대로 안 고치고 여기 와서 이쪽에서 차변 아니면 대변에서 막 고쳐요. 그건 틀린 겁니다. 순서대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99%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얘가 없다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그 시스템에 맞춰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4점짜리로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순서를 알아야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문제예요.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건. 90%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알아요. 요번이 100회니까 100회 특집으로 안 내주실지. 그러니까 100번이잖아요. 100번 중에 한 10번 정도는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은 좀 높긴 하죠. 나올 확률은. 그 다음에 454페이지.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붙을 때는 50% 붙고 조금 붙을 때는 8% 붙잖아요. 근데 모든 자격증이 다 그래요. 복불복. 그 다음에 454페이지 2110 풀어보세요. 12시 2분에 이거 맞추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익 준비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준비금이요? 이익 준비금.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요걸 기억하셔야 다음 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이 하나하나공에 여기 보시면 정기분 잉여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정기분 잉여금. 그래서 눌러 주시고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현금 배당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3,000.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분의 1.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00이죠? 그래서 150을 얼마로 고치세요? 300. 끝.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쉬운 거 나오면 그때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합격률이 높으려면은 시험 문제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89번. 그래서 번호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 가셔서 번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189 치시고 여기 우측 위에 당좌 보증 예치금 그 다음에 일반에 저기요 몇 번이요?
1번 당좌 차월 보증금 예치. 우리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 등록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 F, 왜냐면 번호가 없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번호 없을 때 컨트롤 F. 그래서 8탄 가셔서 8탄을 뭘로 고치래요? 정남으로. 그 다음에 118 맞고, 그 다음에 도매의 전자제품이 아니고 무슨 제품이요? 가전제품.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4.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752는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1번이 총 3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온다고요? 3개. 그래서 저희의 1차 목표는 2개 이상 맞추는 거예요. 3문제 중에서. 당연히 3개 다 맞추면 행복한데 그 하나가 어떤 버전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희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개는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맞추면은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는 어떻게 될런지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저거 할 거예요. 결산.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분은 그 모의고사 보내드렸었던 거 있었죠. 네, 거기에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의고사 기초정보관리 결산 조회에 집에서 하시는 분, 네, 결산 조회 보시면은 여기 1페이지하고 2페이지, 3페이지까지가 결산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프린트 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결산할 겁니다. 결산은 무조건 문제 5번에 나와요. 그래서 문제 5번이 결산인데 그 모의고사 좀 전에 저희가 했었던 거 있죠. 요거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거고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그 결산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근데 결산은 좀 이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산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쪽 그 회계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이거 할 줄 알면 돈 많이 벌어요. 결산. 근데 공부 결산 말고 회사 가셔서 회사 결산을 배우시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초 틀이 잡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부하 직원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중소기업도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저희 할아버님 시대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하 직원들이 들어오면 많이 가르쳐 줬었는데 요즘엔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대기업도 평생 직장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이 와도 중요한 건 잘 안 가르쳐 줘요. 그 중에 회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결산. 근데 항상 돈을 많이 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돈을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남들 할 줄 아는 것만 할 줄 알아. 그러면 내 연봉 올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 없어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되면 연봉은 안 올라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난리였었던 게 뭐 네이버 뭐 이런 쪽, 카카오톡 이런 쪽에 프로그래머들 난리였었잖아요. 예, 뭐 연봉으로 1억을 넘게 준다는 등.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래밍 쪽에서 날라다녀야 네이버, 카카오톡 그런 데에서 모시고 가는 거지. 예, 종종 환상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구조를 몰라서. 일반적으로 가시면 맨날 야근하고, 저도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총물 봤었지만 맨날 야근하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구조가 솔직히 이 구조 안 바뀔 건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건물 부서진 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원래 한 달 걸릴 거를 2주 만에 내놓으래.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밤을 안 새면 못하는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면 결산을 할 줄 알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까지 풀 건데 내일 아마 한 한두 시간 더 풀 거예요. 그거를 수동 결산이라 그래요. 무슨 결산이라 그런다고요? 수동 결산. 그래서 결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동 결산이 있고 수동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이 쉬울까요? 수동이 쉬울까요? 자동이 쉽죠. 그래서 자동 결산은 일반적으로 하나 나오거나 안 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쉬우니까 사람들이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와요? 수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볼 거는 요 네 가지 관련된 걸 먼저 볼 겁니다.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일단 적어 보세요. 연습장이나 그런 데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 이거 많이 적으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같이 또 보시면 하나씩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선급의 뜻이 뭐죠? 선급. 선급.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선급 비용의 뜻은 비용을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의 뜻이 뭐죠? 먼저 뭐 했다? 받았다. 그래서 선수 수익의 뜻은 말뜻 그대로 먼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연이라고 써놨는데 요게 뭐냐면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연도가. 그래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받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먼저 받은 건 내년 걸 먼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언제 걸 먼저 받았다고요? 내년 거. 그 다음에 선수 수익에서 선수의 뜻은 먼저 줬다. 선급 비용은. 그래서 내년 거를 먼저 줬다. 선급 비용. 그 다음에 내년 거를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무슨 수익이라 그래요?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미수 수익에서 미수는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상의 뜻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올해 못 받았다고 끝? 아니죠. 올해 못 받은 거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올해 안 준 거잖아요. 올해 안 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할 때 우리 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 차기가 언제라고요? 내년.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 걸로 처리해라. 그래서 내년에는 없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성급 비용입니다. 무슨 비용이라고요? 성급 비용. 그래서 성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성급 비용은 자산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만약에 3월 1일 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보험료 받았으니까 보험료 얼마요? 120. 얘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요? 120. 요런 붕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1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치를 먼저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련된 보험은 1년치 한 번에 내고 말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결산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그러면 올해가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그래서 얼마요? 100만 원. 그리고 날짜 계산하실 때 헷갈리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세세요. 어차피 날짜 계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한두 개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대부분 초반엔 이렇게 얘기하세요. 3월 1일 날 가입했으면 올해 몇 개월이죠? 그러면 9개월이라 그래요. 왜냐면 12에서 몇 빼요? 3 빼죠? 그러면 몇 나오죠? 9 나오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3월 달도 빼진 게 돼버려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러면 내년은 몇 달이에요? 2달이에요. 그래서 얼마요? 20만원. 그러면 요 분계는 잘못된 분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은 언제 걸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올해 거. 언제 거요? 올해 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20이 아니고 얼마죠? 100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120이 100만 원 되려면 얼마를 줄여야 돼요? 20만 원. 근데 왜 줄이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날짜 계산했더니 우리가 올해 필요한 건 얼마더라? 100만 원이더라. 그러면 120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120에서 20만 원 빼면 얼마 되죠? 100만 원 되죠. 그리고 이 20만 원을 확인해 봤더니 요게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 돈을 줄 때 내년 거까지 같이 준 거잖아요. 먼저 준 거잖아요. 맞죠? 내년 거.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그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